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재보궐 선거 결과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특히 이제 경남에서 거제. 거제 군수 거기 거제 시장이죠. 예. 그 승리가 굉장히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어떤 그 바로미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지금 뭐 5대 3이네 4대 4네 별의별 얘기가 많지만 전 네. 200% 8대 0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거제시장 선거만 봐도 그 믿음이 맞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민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근데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졌잖아요. 조국 혁신당한테.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과의 대결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싸움이었는데 그 조국혁신당의 후보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원 활동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민들을 많이 알 수밖에 없고 이제 민주당 후보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지원 유세를 나갔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만약에 탄핵 상황이라는 이게 없었으면 훨씬 더 이제 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 네, 저만 해도 며칠을 가서 살려고 했는데 하루밖에 못 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아무튼 뭐 이제 그 몇 명이 당선됐는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 예. 지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이제 재보선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보선 결과는 이 정도로 하고 뭐 제가 질문 드리려는데 이미 미리 말씀하셔갖고 8대 0? 네. 그렇게 전망하세요? 그럼요. 원래는 그 5대 3이라는 모 방송사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8대 0을 생각했는데 왜 결론이 안 나냐. 그래서 문구 정리가 뭐가 합의가 안 되나 보다. 이제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왜 8대 0이냐면 이거는 지금 약간 그 프레임 자체가 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민주당 대통령이 바로 탄생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느냐 국힘이 집권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띄워놓고요. 그냥 이 사건만 보면 윤석열의 계엄행위 포고령 그 사건만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사안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게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들조차도 저는 결국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전지적 시점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은 8시 4분 지나고 있으니까 어제 먹은 술이 잘 깨지 않아서 아직은 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담이시죠? 예. 네.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 혹은 자기와 함께 했었던 부하들과의 의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지도자에게 모두 원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전두환 박정희라는 사람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도 하지요. 그러나 이분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나오자마자 김치찌개 먹었다더라. 이런 게 뉴스가 되고 있는 사람이니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자님의 그 질문에 술 마시고 오늘은 아침에는 못 일어났겠네. 이 생각이 그냥 0.5초의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참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앞서 박은정 의원에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네. 약간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헌재 선거에 참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요? 본인이 그렇게 떳떳했잖아요. 예. 나는 아무 죄 없는데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혹은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 너무 떳떳했었죠. 시종일관. 그렇게 떳떳하다면 법정에 나와서 국민들과 사법부의 심판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나와서 그러는 게 극렬 지지자나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 안 나오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네. 그분이 과연 얼마큼 합리적인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극우 선동 세력들이 조용히 지나갈 것이냐. 네.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변수가 안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 비상 대기령이 내려진 상황이죠. 예. 언제까지입니까? 비상 대기령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마음으로는 일단 주말까지는 비상스럽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제 싶습니다. 국회 이제 경내에서 대기. 경내에서 대기이죠, 일단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좀 바꿔서 어제 최성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처리는 일단은 지금 언제 할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보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의원님 예상대로 파면 결정이 내린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래도 탄핵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네.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한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가 한 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탄핵 국면을 보면서 법관 몇 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계속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법치주의 국가고 많은 사람을 통치하려면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법을 정해놓고 있지만 네.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탄핵이 됐는데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관들의 방망이에 지금 모든 게 달려 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치를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상목 탄핵을 말씀을 주셨지만 법을 수호하고 우리가 지금 헌법을 수호하자는 그 주장을 내걸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둘 다 위헌 행위를 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 탄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200%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고민해 볼 대목이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 선거가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60일 안에. 그러면 집권당으로서는 그냥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일 때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공당으로서의 위치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 네. 집권당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과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수를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탄핵을 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에는 맞으나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또 다른 그 심판의 대상이 저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덕수 탄핵도 마찬가지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박충건 의원이 국민의힘에 박충건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계셨죠? 있었죠. 그게 일단 첫째 찬성 토론하고 있던 강유정 의원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강유정 의원님은 본인에게했다고 말씀하시고 네. 이분은 마은혁 재판관한테 한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거 둘 다 잘못이죠. 네. 마은혁 재판관한테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봤더니 마은혁 재판관의 사상 검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서 사상 검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철진한 그 색깔론이고 이데올로기 논쟁인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마 술자리에서도 입 밖에 잘 안 꺼내는 게 그런 사상 검증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들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한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그냥 실수로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머릿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념적 그 생각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입법부이기 때문에 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분명 부의장께서 의장의 역할로서 박충관 의원에게 앉아 있고 나와서 당신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묵살하고 나가버렸죠. 네. 저는 국회가 그리고 의장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어제 박충건 의원이 그냥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의장의 말이 그렇게 묵살당하는 게 모든 만인 앞에서 벌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징계위원회가 됐든 윤리위원회가 됐든 뭐라도 열어서 판단해야죠. 그래요. 예. 그럼 그 발언도 문제고 국회 부의장의 요구를 무시한 그 행위도 문제다. 그럼요. 둘 다 문제다. 그럼요. 그럼 앞으로 누가 의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의장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행정부 대통령한테 우리 국회의장이 국회가 이걸 결정했으니까 들으십시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예요. 예, 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바꿔서 그러니까 선고 뒤에라도 임명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마도 마은혁 임명하고 두 사람의 임기가 종료가 되면 그 두 자리를 채우려고 하겠죠. 아, 그래서 그 세 사람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겠죠. 패키지로 하려고 할 것이다. 예. 혹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에게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이제 4월 18일로 끝나는 것이 그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당 안에서 한덕수 대행이 두 사람 후임을 임명하려 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안 돼요? 예. 대행이 어떻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다가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세력들의 대행입니다.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래요? 예.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제도와 절차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인사청문회는 거치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은 이제 국회가 물리적으로도 뭔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주지검이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검찰 공화국의 마지막 추악한 발악을 보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심우정 총장 딸 채용 의혹의 조사단에 저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검찰 공화국의 검사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경력 세탁을 한 거잖아요, 딸에. 네. 심우정 총장의 딸의 경력을 세탁한 행위인 건데 김건희 여사도 그 집이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결국은 부인이 경력을 세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서울대 무슨 뭐 2주인가 2달인가 프로그램이었는데 서울대 석사학위 소지자인 것처럼 해서 논란이 크게 일었었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검찰 개혁이구나. 우리가 검찰의 밑바닥을 다 봐버렸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어쩌다 생긴 사건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월성원전 감사 방해 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 다 무죄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개입했다는 울산 사건 그것도 다 무죄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그것도 지금 2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죄가 났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사건 또 샤넬 자켓 다 저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 추악한 발악을 막고 그 종결할 수 있는 길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굳이 네. 이 와중에 이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코너에 몰리면 물게 돼 있죠. 쥐도 고양이가 앞에 고양이가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모습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당 인권위원장 맡고 계시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국가인권위원회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까 네. 의원님 오실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슈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표리부동의 극치죠.
저는 사실 그 운영위원들 사이에서도 네. 이렇게 막 강성 성향의 의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이 처음에 인권위에 왔을 때에도 인사청문회는 뭐 되게 강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권위원장이 됐으니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게끔 해야 되고 또 협조도 하려고 노력했고 또 협상도 좀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시도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우리 당 안에서는 약간 좀 중도적인 입장으로 인권위하고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네. 내린 결론은 네. 표리부동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강하게 계속 공격하지 않느냐라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질타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되게 막 위험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분은 종교인의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미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본인의 이 가치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가치관에 있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한번 했었고 네. 그리고 이 내란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TV 화면으로 국민들이 이 계엄군들한테 붙잡혀가고 조금 전에 뉴스토마토 기자님도 나오셨던데 포박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종이관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무척이나 큰데 그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은 기각시켜버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의 인권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 떳떳하게 방망이를 두드린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그것을 해외에 나가서도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은 목소리만 근엄하게 낼 뿐이지 대한민국 인권을 위해서는 당장 없어져야 될 분이시구나. 그래서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